이 개발 관련 주제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소름 돋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챗GPT가 유행하고 세계가 열광했을 때 직접 모셔서 챗GPT에 대한 원리, 사용법, 프롬프트 예제들을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제가 대기업 가서 배웠던 첫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보통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뛰어난 동료들입니다. 실제로 들어와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평범한 저의 일상에서는 절대 마주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옆 책상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스펙은 물론이고 뛰어난 코딩 실력,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스킬까지 소위 괴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집단이었어요. 근데 제가 충격받았던 건 이런 분들도 실패하고 좌절한다는 것이었어요. 멀리서 실패 사례를 봤다면 저도 충격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만 가까이서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를 알고 있으니 그분들이 실패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실패를 곁에서 봤던 그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 제가 실패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뛰어난 사람들도 실패하고 좌절하는데 평범한 내가 실패하는 건 당연한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과 나도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도와 실패를 겪어야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실패가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배웠던 것은 사실과 진실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배웠어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를 언론의 이해 과목 OT 시간에서 교수님에게 들었는데 당시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대기업에 들어와 보니 어렴풋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 자주 뉴스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노출되는 정보가 맞는 것들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회사 내부에서 얘기되어지는 부분과 크게 달랐던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언론의 정보는 무조건 100%의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습득하던 저였는데 정말? 이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었어요. 정보에 대해서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기회가 생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뉴스에서 중년의 남성이 한 대학생을 무참히 폭행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실제로 폭행을 당한 대학생은 전치 8주를 진단받았고 대학생이 참혹하게 구타당했던 그때를 회상하며 인터뷰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반전이 있었어요. 중년의 남성은 몇 달 전 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음주운전이었고 폭행당했던 대학생이 가해자였던 거죠. 그리고 해당 대학생이 병동에서 친구들에게 자랑스레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괜히 사고당한 그 아이만 아니었다면 하면서 탓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중년의 남성은 가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한 대학생을 폭행했던 것도 사실이고 한 대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이 떠나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앞선 이야기에서 보듯 진실은 사실을 다양한 각도에서만 봐야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배웠던 건 지식의 적용과 확장입니다. 사내에서는 각종 세미나가 열려요. 해당 세미나는 외부 초청 연사가 오셔서 유익한 정보를 나눠주시죠. 주제도 정말 폭넓어요. 개발뿐 아니라 사회심리, 트렌드, 마케팅, 뇌과학과 같은 분야의 권위자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연은 단연코 개발이죠. 이 개발 관련 주제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소름 돋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챗GPT가 유행하고 세계가 열광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분이 직접 오셔서 챗GPT에 대한 원리, 사용법, 프롬프트 예제들을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실제로 챗GPT에서 펑션 컬링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출시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당시 이 기능이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는 의문이 있었어요. 조금 저에게는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강연에서 실제 회사에서 만드는 프로덕트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예제를 보여주셨죠. 이때 너무 쉽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감이 잡히더라고요. 이뿐 아니라 구글에서도 종종 강연을 오십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만든 프로덕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툴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제가 개발 말고도 다른 분야의 강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연들 또한 저에게 많은 자극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인지심리학자이신 김경일 교수님의 강연이었어요. 제가 원래 교수님 팬이어서 더 기억에 남는 것도 있었겠지만 강연 주제가 저희 회사에 대해 인지심리학 접근으로 풀어주셨거든요. 원래도 재밌고 쉽게 인지심리학 강연을 해주셨지만 제가 처한 상황에 딱 맞게 설명을 해주셨어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황에 맞는 예제로 이해가 되니 멀리만 느껴졌던 사회심리학도 제 삶에 많은 적용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이 노래의 가사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가사 중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듣고 항상 의아했어요. 당연히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제 꿈은 축구선수가 되는 거였어요. 당당하게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당시에는 이 꿈을 상상만 해도 설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광활한 운동장 한가운데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상상만 해도 너무 설렜죠. 심지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돈도 주고 맛있는 밥도 준다니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발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리고 꼭 네카라 쿠베당토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었고 그 사람들의 일상에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그토록 원하던 개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힘듦의 연속이었지만 이 길이 내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은 이 길 끝에 있는 꿈에 다다르는 길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꿈을 이뤘죠. 과연 저는 웃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동기들 중에 눈에 띄게 낮은 실력, 끊임없이 저지르는 실수들 때문에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대기업 입사와 동시에 올라갔던 저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바닥을 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꿈을 이뤄서 해피엔딩이어야 하는데 왜 이 모양일까? 그러던 중 초등학교 때 들었던 이 노래를 다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은 이 길의 끝에 있는 게 아닌 이 순간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 길의 끝에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였구나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게 제가 대기업에 들어와 배운 저의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